안녕하세요. 헬스장 린생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유전자와 근육 발달의 관계에 대해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최근 국제 스포츠 유전체학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탠포드 대학교 연구진이 1만 명의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유전자 분석에서 근육 발달은 단순히 노력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CTN3는 스프린터 유전자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 유전자는 빠른 근육 섬유의 성장과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의 약 30%가 이 유전자의 활성화된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은 상대적으로 근력 운동에서 더 빠른 발달을 보인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유전자는 IGF-1입니다.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라고도 불리는 이 유전자는 근육의 성장과 회복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연세대학교 스포츠과학부의 최근 연구는 IGF-1 유전자의 발현 정도에 따라 같은 운동을 해도 근육 성장 속도가 최대 40%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테스토스테론 민감도입니다. 국립체육과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테스토스테론 수용체의 감수성은 개인마다 최대 3배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합니다. 개인은 같은 양의 테스토스테론이 있더라도 개인마다 근육 성장 반응이 매우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토콘드리아 DNA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도쿄대학교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미토콘드리아 DNA의 특정 변이는 운동 후 회복 속도와 근육 내구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는 왜 어떤 사람들은 같은 운동을 해도 더 빨리 지치는지를 설명해주는 중요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매우 중요한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유전자는 우리의 잠재력을 결정하는 하나의 요소일 뿐 전체 그림의 30% 정도만을 차지합니다. 나머지 70%는 훈련 방법, 영양 섭취, 휴식, 생활 습관 등 환경적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는 하버드 의과대학의 10년간의 추적 연구를 통해 명확히 입증된 사실입니다. 실제로 영국에서 진행된 흥미로운 쌍둥이 연구 사례가 있습니다.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쌍둥이라도 훈련 방식과 식단 관리에 따라 6개월 후 근육량에서 최대 25%의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이는 유전자가 우리의 한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후성 유전학이라는 새로운 분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후성 유전학은 DNA 자체는 변하지 않더라도 환경적 요인에 의해 유전자의 발현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연구진은 규칙적인 운동이 근육 관련 유전자의 발현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영양학적 측면도 매우 중요합니다. 호주 스포츠과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영양 섭취는 불리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의 근육 발달을 최대 50%까지 개선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단백질 섭취 타이밍과 양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면의 영향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스탠포드 수면 연구소의 연구 결과 충분한 수면은 근육 성장과 회복에 필수적인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최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유전적으로 근육 발달이 더딘 사람들에게는 더욱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제 자신의 유전적 특성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는 간단한 타액 검사만으로도 자신의 운동 관련 유전자 프로필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검사를 통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운동 방식과 강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유전자 검사 결과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유전자는 우리의 출발점일 뿐 도착점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꾸준한 노력과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 우리는 유전적 한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헬스장 린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